자, 오메가3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가지고요. 한 번에 보여드리고자 오메가3에 대한 효능, 고르는 방법, 부작용, 보관 방법, 산패도 문제가 있는 제품들, 메가도스 방법과 여러가지 오메가3에 대한 모든 거를 한번 싹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메가3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한 영상, 원하는 것만 골라보시고 싶으시면은 인덱스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그것만 보셔도 좋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만성염증에 대한 오메가3 효능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에는 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유튜브 초창기 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말씀드린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오메가3에 정말 어떠한 작용 기전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지, 왜 오메가3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오메가3를 선택해서 고용량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메가3의 작용 기전 및 효능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오메가3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포의 전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 오메가3 성분,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이런 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분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잘 맞아야지 우리 몸에 세포막의 유동성이 생깁니다. 잘 늘어나고 여러가지 물질들이 잘 들어올 수 있고 세포가 건강하게 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오메가3 성분이라는 겁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의 건강에 필수적인, 우리 몸의 점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게 바로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다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하면요, 유리지방산 그리고 여러가지 지방산 대사를, 그리고 중성지방을 대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죠.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키면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조절이 됩니다. 예전에 당뇨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방산 대사와 중성지방을 잘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만성염증 조절,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지방에서 분비가 되는 이로운 호르몬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생성을 촉진해 가지고요, 이 아디포넥틴은 몸에서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식욕을 조절해 주면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AMPK는 우리 몸의 자가포식을 촉진시켜서 세포를 청소하고 에너지 소모를, 당 소모를 촉진시켜 주는 건강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체지방도 줄여주고 식욕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작용 기전 효능으로 넘어가서 이거와 이어지는 거죠. 중성지방을 오메가3는 대사를 촉진시키고 아디포넥틴을 분비 촉진해서 체지방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오메가3의 역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의 물성과 유연성을 대단히 증가시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혈관 건강에도 대단히 좋습니다. 순환기 혈관 건강에 대단히 좋은데, 세포막, 특히 혈관에 있는 그 막에 있는, 벽에 있는 세포들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물질이 잘 투과하고 그리고 잘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기름이 쌓이거나 염증 반응 같은 게 덜 생기게 해서 혈관의 경화를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피가 좀 굳거나 여기 떡이 지거나 그런 걸 예방해 주는 작용도 있고, 죽상동맥경화 같은 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작용으로 혈관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메가3의 작용 다섯 번째, 염증을 조절한다는 거죠.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건데, 안전하게 우리 몸에 약으로 조절하는 거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꾸준하게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작용인데, 우리 몸의 그 아라키돈산,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의 합성을 조절하게 해서 염증을 줄이는 게 가장 오메가3의 메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사단백질의 NF-가파비 그리고 TNF-알파 같은 암을 유발하는 그 단백질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과 이런 암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저항성을 개선시키면서 만성염증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 포도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당 수치가 높아지고 당이 많아지면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6번째 작용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알러지랑 면역 반응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이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증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염증 반응 이꼴 알러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면역세포에 항진되는 걸 눌러주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걸 조절하고 류코트리엔 같은 여러 가지 알러지 유발 인자들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까지 개선시킨다. 그래서 가장 쉽게 아토피 같은 걸 개선시킬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메가3랑 감마 리놀렌산, 오메가6를 같이 섭취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고요. 그리고 7번째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준다고 말씀드렸죠. 뇌세포막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DHA는 우리 몸의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과 치매 같은 것도 염증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뇌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면서 동시에 염증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거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메가3가 BDNF,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를 촉진시켜서 뇌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자를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오메가3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특히 중성지방을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베타산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중성지방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섭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과정에서 간혹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4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세포막 구성 성분이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LDL과 큰 LDL이 있거든요, 크기가. 근데 이 작은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막는, 그러니까 죽상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오메가3를 먹고 높아지는 LDL은 대부분 이런 큰 분자의 LDL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LDL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약들약? 자, 이러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환들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원인 모를 통증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 이꼴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통, 그리고 관절통 이런데, 가려움증, 부종 이런 데에 오메가3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모를 만성 질환들, 예를 들어서 특히 난치성 자가면역성 질환들, 크론씨병,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아토피, 베체트 이런 자가면역성 염증성 반응에 탁월한 작용을 보여줍니다. 물론 좋은 오메가3를 좀 용량을 높여서 오랫동안 섭취해줘야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세 번째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모두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당 소모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시킬 수가 있고, 고지혈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개선시킬 수가 있고,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그러니까 잘 늘어나지 않을 때, 경화됐을 때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런 혈관을 잘 늘어날 수 있는 유연성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알러지 반응,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성 반응에도 필요하지만, 피부 가려움증 같은 거,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비염 같은 데도 아까 알러지 물질을 조절한다고 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러지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러지에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게 오메가3, 양질의 유산균, 베타글루칸 이런 알러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보충제 성분인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로 적용 가능한 게 눈 건강입니다. 우리 망막에 DHA 성분이 많고, 망막 건강, 시력의 황반 변성에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각막 쪽에, 특히 눈 바깥 쪽에 안구 건조증이 많으시죠.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도 오메가3를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마이봄샘이라는 눈 밑에 이런 기름막이 나오는 샘이 염증이나 외부 자극으로 손상이 되면서 덜 나오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데,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게 오메가3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대부분 혈관의 혈액순환, 눈에 있는 순환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데, 오메가3는 혈액순환 좋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로는 여러 가지 뇌질환들, 건망증이나 우울증, 치매 같은데 뇌 건강에 좀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7번째는 좀 나간 거일 수 있지만, 만성염증이 암을 유발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암을 예방하는데도 예방 목적으로 적용이 가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런 목적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댓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메가3가 만병통치약이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섭취하면은 즉각적으로 뭔가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예방 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러한 오메가3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메가3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간혹가다가 오메가3 효과 없다 이런 무용론은 지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학적 관점에서 무용론은 우리가 예방 목적인 영양제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선택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좀 부합되는 제품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에 앞서가지고 이 제품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직접 성분 배합에 참여한 그런 제품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은 일단은 가장 기준치로 보셔야 될 게 원료사를 찾는 겁니다. 원료사를 어떤 원료사에 오메가3를 선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료사가 부합되고 국내에서 만든 오메가3는 보통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원료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사들 몇 개 있거든요. 소개해드릴 건데 그 원료사들은 본인들이 기준을 엄청 타이트하게 잡고 만든 원료를 안전하게 포장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잘 관리되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품을 고를 때 원료사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유명한 원료사들을 말씀드릴게요. KD파마, 독일에 되게 유명하죠. 정말 체계가 잘 잡혀있는 의약품 그레이드의 오메가3 원료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오메가3 원료사고요. 그 유명한 초인계 추출 오메가3의 원조격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좀 있죠. 가격이 비싸고 다른 원료사 대비 비린내가 조금 있는 편인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SM이라는 원료사가 있습니다. DSM 퍼미니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거의 영양제 회사 중에 가장 끝이죠.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고 잘 아시는 영국산 비타민C 이런 거 근데 오메가3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요. 이 DSM은 생선 유래의 오메가3를 줄이고 있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서 조류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M 오메가3는 고순도의 고스펙의 오메가3 원료는 잘 없는 편이에요. 원료의 스펙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폴라리스라는 원료사가 있죠. 프랑스에서 식물성 오메가3 업계 1위. 그런데 동물성 오메가3도 초인계 추출법으로 잘 만드는, 그리고 비린내가 똑같은 초인계 추출인데 KD파마보다는 조금 덜 나는 그런 원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윌리 컴퍼니 알래스카 오메가가 있는데 품질 관리 잘하고요. 순도 높은 것들 나오고 미국의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직구 오메가3 중에 가장 유명한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가 이 원료를 사용했죠. 비린내가 거의 없는 편인 것도 되게 특징입니다. 근데 초인계 추출 그런 건 아니고 분자증류 추출법으로 만든 오메가3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시리버 비보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지시리버는 노르웨이의 오메가3인데 이 비보 오메가의 특징은 일단 순도가 75%로 다른 것보다 좀 높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KD파마, 폴라리스, 알래스카 여기까지는 순도가 다 80%짜리가 있는데 지시리버는 최고 순도가 75%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뭐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EPA, DHA 비율이 5대5의 비율입니다. DHA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오메가3 원료들은 보통 EPA가 7, DHA가 3입니다. 비율이. 근데 얘는 5대5라서 DHA가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원료사이죠. 그리고 비린내가 가장 안 나요. 제가 먹어본 아까 앞에 먹은 게 바로 이 비보 오메가, 지시리버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순도가 조금 5% 낮지만 DHA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비린내가 잘 억제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료사를 우리가 따져봤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한알당 함량입니다. EPA랑 DHA라는 오메가3 성분의 합이 몇 미리가 들어가 있나를 보셔야 되는데 한알당 함량은 1000ml 전후를 선호합니다. 저는 작은 걸 여러 알 먹어도 되지만 저는 한 번에 한 알에 1000ml를 먹고 싶고 함량이 높은 걸 선호해요. 함량이 높은 게 또 비싸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순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 한 알을 딱 봤을 때 이 한 알에 오메가3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오메가3 아닌 다른 기름이 몇 프로 들어가 있나를 보는 겁니다.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크기의 많은 오메가3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도가 가장 높은 거는 80%짜리 순도입니다. 80%짜리 순도는 그 회사들마다 딱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시그니처 같은 원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고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원료이기 때문에 고가의 원료이죠. 그래서 순도 80%짜리의 이 오메가3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은 비쌉니다. 순도가 보통 60%짜리가 기본이거든요. 요거랑 80%짜리랑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함량이 1000ml의 좋은 원료사에 순도가 80%짜리를 쓰면은 가격이 한 달분이 되게 비싸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린내가 얼마나 잘 조절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치가 올라오면은 먹는 분들의 좀 반감을 사고, 특히 영양제 별로 관심 없는
없는 분들에게 권했다가 욕먹기 딱 좋죠. 근데 여기 유명한 아까 원료사들의 오메가3들은 비린내가 잘 억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개인의 편차에 의해서 비린내가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이게 좀 호불호의 영역인데 병에 들어있는 게 있고 개별 포장이 있는데 제가 오메가3 산패도 검사를 되게 많이 맡겨봤잖아요. 근데 병에 있는 거 산패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포장이냐 병에 있는 거냐는 내 취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포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또 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좋고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개별 포장을 선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제조사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원료사 말고 제조사. 제품의 측면을 보면은 제조원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원료를 수입해서 이 캡슐을 찍고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만들어준 회사가 어디 공장 거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장이 이름이 좀 없는 데보다는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큰 제조사들이 있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콜마, 말피, 노바렉스, 코스맥스 이런 데가 정말 큰 회사거든요. 그런 데일수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잘 지고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조 단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데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품질 관리 같은 걸 잘해요. 그래서 콜마나 알피 같은데 뭐 노바렉스 이런 데는 오메가3 같은 게 유통기한 3년까지도 찍혀요. 그게 그만큼 3년 동안 잘 유지된다는 데이터를 식약처에 입증하고 유통기한 3년짜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면은 원료사가 어디나 나와요. 여기 보면은 비보오메가다. 지시리버사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게 비보오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리버에 오메가3를 썼구나.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EPA, DHA 함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써 있어요. 영양 기능 정보 해가지고 한 알당인지 두 알당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EPA, DHA 합이 1000ml다. 한 알당 1000ml구나. 두 알당인 경우도 있어요. 잘 보시고, 세 번째 순도를 봐야 되는데 순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정면에 보면은 이 캡슐당 용량이 나와 있어요. 90캡슐당 한 캡슐이 1334예요. 이 제품은. 이거를 오메가3 순수 용량이 1000ml잖아요. 그래서 1000ml를 전체 캡슐 용량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순도가 나옵니다. 순도도 확인했죠. 75%. 그리고 포장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 이거는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구나를 보시고, 그리고 비린내 체크는 사실 이거 먹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원료가 결정이 됐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그 원료들은 다 비린내가 잘 안 나는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사는 어디서 보냐면은 여기 측면 보면은 제조원 해가지고 콜마 BNH라고 써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제품 상세 설명이 쫙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하단 부위에 있어요. 약들약. 오늘은 직구 오메가3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관리가 잘 된 오메가3 좋은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너무 어렵지 않고 제품을 한 3-4개 정도만 추천해서 상황별로 고르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분적으로 함량적으로 검증이 된 좀 좋은 제품, 가성비까지 가진 제품을 추천하는 게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직구 오메가3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긴 해요. 국내 제품이 더 품질이 좋긴 한데 가격 차이가 갭이 너무 크죠. 해외 직구 제품은 제가 3패 검사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5번, 6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3패 관리가 안 돼서 변질된 오메가3가 꽤 있었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단순히 30~40도에 뭐 2주, 4주 동안 노출하는 거는 변질이 거의 안 되지만 몇 개월씩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데 보관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특정 판매처 물류센터가 너무 더운 곳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어서 무조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이어땡 같은 데는 시원하게 잘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 데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구매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은 원료사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알래스카, 솔루텍스, KD파마, 지시리버 뭐 되게 많이 있었죠. 원료사 걸 보면은 최소한 평타 이상은 간다. 원료사가 없는 거는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알당 함량, 두 알당 함량 아니고요. 한 알당 EPA, DHA,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보통 1000ml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목 넘김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순도를 봐야 된다. 오메가3 캡슐 1000짜리가 있으면은 800 이상이 오메가3가 들어가 있으면 순도가 80%인 거고, 700이 들어있으면은 70%인 거죠. 순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필요 없는 기름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패도, 해외 직구 오메가3는 변질이 됐냐 안 됐냐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 보통 미국 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물류센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넘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3패도 검사를 개인이 할 수 없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3패도 검사 통과한 오메가3를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대안이 없는 제품
제품 딱 두 가지 골라볼게요. 이거 고르면 실패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때 욕을 좀 먹었었는데 오메가3 3패도 검사를 5번을 해봤어요, 이 제품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번째 때 3패도가 살짝 기준치 이상 넘어갔고 다섯 번째 다시 문제가 없었는데 관리 상태가 잘 안 된 구매처에서 구매해서 그런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원료가 알래스카 오메가3로 다시 바뀌었고, 그다음에 함량이 한 알당 1000이 넘고 순도가 80%로 추정되고 3패도 또한 문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메리트도 엄청나죠. 풋땡, 아이어땡, 오플다땡, 네이땡 배송비 포함해서 가격 비교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제품, 이것보다 더 좋은 원료라고 좀 분류가 되는 KD파마 원료를 쓴 제품이 있습니다. 아이오브 자사 브랜드인데요. CGN 오메가 800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거는 한 알당 오메가3 함량이 800mg이 들어있습니다. KD파마 원료 순도 80%짜리 썼죠. 오메가3 캡슐이 아까 스포츠 리서치보다 좀 작아요. 20% 정도 작기 때문에 볼륨이 알이 너무 크지 않고 그냥 무난한 제품을 원하실 때 이거 선택하시면 된다. 3패도 검사 3번 정도 했는데 다 통과했습니다. 또 우수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스포츠 리서치보다 품질 관리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나우푸드도 검사해봤고, 나우푸드가 한 번이 울트라 오메가3가 3패가 좀 튀었는데 그것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정 판매처에서만 계속 튀어가지고 그 추적조사 중이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이 두 가지 스포츠 리서치나 이 둘 중에 하나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알 크기로 고르시고 원료로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약들약?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액상 오메가3나 다른 제형은 제가 액상 오메가3 검사를 다 맡겨봤는데 3패 검사가 안 돼요. 액상 오메가3에 다 레몬향이 들어있어가지고 3패가 다 높게 나와서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 그 외에 오메가3는 다 막 3패가 튀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면 무조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오메가3와 궁합이 좋아서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성분들, 영양제 조합을 좀 말씀드릴게요.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용량, 제품 추천까지 들어갈게요. 뒤에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기본적인 오메가3 효능은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고요, 혈행 개선, 그리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고지혈증, 혈압, 당뇨 예방합니다. 그리고 뇌 건강, 눈 건강, 세포막의 교정까지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가장 검증된, 제가 오메가3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 가장 검증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염증 작용으로 시너지가 나는 이 조합은 바로 오메가3랑 커큐민 섞는 겁니다. 둘 다 가장 검증된 항염증 보충제이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게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섞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용량 설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 보통 1000에서 3000mg, 그리고 커큐민은 100에서 1000mg 정도인데 이건 제품마다 좀 상이합니다. 두 번째, 혈당을 낮추는 궁합 좋은 성분은 바로 오메가3 베리베린입니다. 오메가3 자체가 약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건강을 챙기면서 당뇨병까지 예방하는, 동시에 당뇨 합병증도 예방해주는 게 바로 오메가3인데요.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워지는 베리베린 또한 강력한 혈당 강화 작용이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혈당 조절을 하기 때문에 서로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같이 섭취하라고 해서 동시에 섭취하라는 뜻은 아니고, 뭐 식후에 오메가3, 식후 한두 시간 뒤에 베르베린,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은 궁합이 좋다는 뜻이죠. 보통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혈당 낮추는 걸 적극적으로 용량을 쓸 필요가 없고, 뭐 1000에서 2000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베르베린은 500에서 1000 정도를 섭취합니다. 이것도 제품마다 좀 상이해요. 세 번째, 눈에 피곤하고 안구건조증이 있고 빡빡하신 분들, 이럴 때도 조합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오메가3와 빌베리 추출물입니다. 오메가3 자체가 혈행 개선, 마이봄샘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서 눈물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통증도 줄여줄 수가 있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빌베리인데요. 빌베리는 이 모양체를 이완시켜 가지고 눈의 긴장도를 낮춰서 피로를 낮춰주고요,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해주고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눈 영양제 성분이 바로 빌베리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와 함께 드시면 좋고, 빌베리는 보통 빌베리 그 자체로 먹기보다는 추출물로 농축되어 있는 걸 먹게 되는데 보통 100에서 한 400ml 사이를 많이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인병 예방하는 조합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조합이죠. 오메가3 마늘 추출물입니다. 오메가3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 예방,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고지혈증 예방,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약하게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마늘 추출물 또한 비슷한 작용들을 하거든요. 고지혈증 수치를 낮추고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낮추는 오메가3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마늘과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혈관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마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작용도 있죠. 둘 다 가장 검증된 보충제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 낮추는 건 3000mg 정도를 먹어야 되고요, 마늘 추출물은
제너럴은 보통 1000에서 2000mg 정도를 먹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혈액순환 개선, 수족냉증 개선, 신경통 같은 거 개선시켜주는 조합인데요. 바로 오메가3 피크노제놀 조합입니다. 오메가3 혈관 이완, 혈관을 보호해주고 혈액 개선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피크노제놀 또한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면서 혈관을 보호해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크노제놀과 오메가3를 함께 먹었을 때, 그리고 피크노제놀 자체가 신경을 좀 재생시켜주고 염증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손발이 저리거나 어딘가 아프신 분들도 이 조합을 드시면 상당히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1000에서 2000mg, 피크노제놀은 100에서 한 200mg 정도 매일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죠. 다음 조합으로는 하지순환장애, 종아리가 땡기고 아프시고 붓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특효 조합인데요. 바로 오메가3와 센텔라 아시아티카, 고투콜라라는 걸 같이 드시는 건데요. 피크노제놀도 같이 먹으면 더 시너지가 납니다. 하지순환장애나 하지부종은 밑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이 잘 못 올라와서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어서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통증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혈관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게 본질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보호해주고요.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경우는 정맥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상당히 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 일주일만 먹어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합으로 말씀드리면은 피부염, 여드름 이런 데 활용하는 조합이 있는데, 오메가3 그 자체가 피지 분비를 정상화시켜주고 기름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를 보통 용량을 높이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조합과 궁합 좋은 게 바로 판토텐산, 프로폴리스 같은 겁니다. 판토텐산은 기름 대사를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좁쌀형 여드름에 사용할 수가 있고,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균 억제하고요. 여기 빨간 여드름, 곱는 여드름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섭취해도 돼요. 오메가3, 판토텐산, 프로폴리스를 같이 먹게도 되는 거죠. 오메가3는 보통 2000에서 3000 먹고요. 판토텐산은 500에서 1000을 먹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플라보노이드로 보통 20에서 40까지 그 이상도 섭취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 조합으로 두뇌 건강, 치매 예방 이런 데 활용하는 조합인데요. 바로 오메가3와 레시틴을 함께 먹는 겁니다. 둘 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흡수도 좋고, 오메가3 자체가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고요. 이 레시틴이라는 이 성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뇌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인지질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막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서 우리 근육 키우는 것처럼 뇌세포에 필요한 성분을 넣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레시틴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은 포스파티딜, 콜린, 이노시톨, 에타노라민이라는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과민했을 때 막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도 이러한 인지질 성분을 채워주면 상당히 도움되고 차분해지고 잠도 잘 자고요. 머리 회전이 빨라집니다. 오메가3와 레시틴 조합이 또 어디에 활용되냐면은 지방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담작용, 담즙 분비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기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 바로 오마비 조합이겠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이 세 가지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 유지하는 가장 극적인 기본적인 조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약들약.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 추천 드릴게요. 직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잘 관리된 제품이 궁금하시면은 친환향스 어플로 좀 문의 주시면은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커큐민부터 볼까요? 커큐민은 바로 나우푸드 커큐 브레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흡수율 되게 높은,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많은 롱비다 원료를 사용한 정말 좋은 커큐민이고요. 베르베린은 스완슨의 베르베린 고흡스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비스라는 임데나사의 흡수율 높인 베르베린을 사용했고요. 빌베리 제품은 잘 관리된 정말 좋은 품질의 임데나사의 빌베리, 밀토셀렉트라는 그 원료입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의 표준화된 유러피안 빌베리 추출물,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고가예요. 자, 마늘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효리 숙성 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노제놀은 여러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쿠땡에서 판매하는 그 헬시 오리진 피크노제놀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근데 피크노제놀 써있으면 사실 같은 원료이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쿠땡에는 가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로켓 직구로 꼭 구매하시고요. 그다음 센텔라 아시아티카 제품은 바로 네이처스웨이의 고투콜라 허브라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국내 제품이 조금 더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유명한 프로폴리스 회사 중에 하나이죠. 내추럴렉타의 비프로폴리스 트리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내추럴렉타가 워낙 가성비가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데, 여러 가지 특허 원료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프로폴리스를 믹스해 놔가지고 항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탁월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바로 판토텐산 500ml 구매하시면 되고요. 레시틴 같은 경우는 과립으로 먹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한번 떠서 먹으면 10g을 먹게 됩니다. 캡슐은 많아야 1.5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떠먹는 거랑 캡슐 6알과 비슷한 용량이기 때문에 떠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맛이 없는 분들은 캡슐로 드시고, 먹을만 하시면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떠먹는 게 바로 라이프 익스텐션 레시틴이라는 제품이 있네요. 이걸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이렇게 다 좋다는데 다 먹어도 되니? 라고 하시면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일 수 있으니까 다 드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조합을 선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 먹으면 먹을수록 부작용이 빈도가 높아질 수 있고 간에 부담될 수도 있고요. 예상 못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걸 선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여기에 얘기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제가 다 먹고 있긴 해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아실 겁니다. 뭐 알러지, 위장장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그리고 여기 뭐 피멍 들거나 이런 것들, 혈전 억제 작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메가3 고용량 먹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용량 설정할 때 오메가3 3000ml니까 3알 먹어야 될 때 한 번에 3알 먹으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1, 2주 동안 하나 먹고 1, 2주 동안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늘려가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개별적인 성분에 대한 부작용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커큐민은 항혈전약이나 항응고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베르베린도 마찬가지로 저혈당 있는 분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드린 성분들 상당수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고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당약을 바꿔서 저혈당인 상태가 될 수 있는 분들 있죠. 갑자기 세게 먹거나 갑자기 새로운 약으로 바꿨을 때,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오메가3를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방법인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메가3는 보통 한 알 기준으로 용량 좀 높은 게 EPA DHA 합 기준으로 1000ml, 3알 먹으면 3000ml가 되겠죠. 이게 고용량을 섭취해도 되는지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고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오메가3라는 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거나 혈행 개선을 하거나 안구 건조에 도움을 주거나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오메가3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실제로 약국가에서 많은 약사님들,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메가3 고용량 요법은 상당히 빈번하게 메인으로 활용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오메가3 성분 자체가 부족합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잘 맞아야지 염증 조절과 건강상 이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성인 기준으로 3000ml까지 섭취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겠죠. 워낙 농축한 기름 성분이니까요. 그런 걸 제외하고 걱정 없이 드셔도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주의사항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상에서 찾아본 이 오메가3 EPA DHA 합 기준으로 고용량을 사용한 케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인지 능력 개선하는데도 2000ml 이상을 사용했고, 중성지방 수치 낮추는 데는 3000에서 4000까지를 실제로 활용한 데이터들이 많고 처방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에는 3000에서 4000까지 활용을 하고요. 자가면역성 질환에도 2000에서 3000 이상 사용했고, 염증 수치와 어떤 관절염에도 2000에서 3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고용량을 실제로 활용해요. 보통 최소 1000, 많게는 3000 정도의 오메가3 요법을 활용하고요. 고도 비만에는 1000ml까지도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점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를 메가도스 해야 될 케이스와 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를 좀 구분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메가3 이런 경우는 고용량 요법을 활용할 만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는 고용량 먹으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비염이 있거나 피부 가려움증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 그리고 루푸스나 크론시병, 류마티즘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세 번째는 눈이 아프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 이런 경우는 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야말로 하루에 6알씩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먹고 큰 도움을 받았던, 제가 영양제를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케이스이죠. 안구 건조, 눈 피로에는 고용량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딘가 모를 붓기, 통증, 가려움 이런데 병원에서 원인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딘가 아프신 분들 메가도스 해볼 만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두통,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쪽에도 활용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가도스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메가도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1000mg 정도를 그냥 평생 계속 챙겨주시는 게 그냥 건강 관리 목적의 오메가3 섭취 방법이고요. 두 번째,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고용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 예방할 목적, 그럴 때도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먹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나씩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네 번째로는 오메가3가 항암작용도 있거든요. 만성염증 조절하고 여러가지
암세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전사 인자들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암 목적으로도 오메가3를 섭취하는데 그런 경우도 그냥 관리 목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데도 오메가3가 필요하거든요. 염증을 조절하는 이런 차원에서 노화를 예방할 때 적정 용량을 꾸준하게 오래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용량 요법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일단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먹고 오래 먹기 때문에 산패 관리나 중금속 관리, 방사능 관리가 잘 된 오메가3 좋은 걸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먹을수록 중금속이나 산패된 오메가3에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메가도스 요법은 부작용이 더 빈번할 수가 있어요. 위장장애나 아스피린이나 뭐 혈전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멍이 들거나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끊어주셔야 되고 이런 거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3000ml까지만 드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데이터가 나왔었죠. 심실세동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용량 요법은 꾸준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만 없으면은 3달이고 6달이고 드실 수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아토피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개선되면 좀 줄여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먹다가 조절한다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섭취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한 번에 세알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섭취 방법은 하나를 일주일 정도 식후에 꼭 섭취하시고, 잘 맞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또 하나 추가하고 충분히 2알 적응한 다음에 3알 먹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하나씩 나눠 드시는 겁니다. 최대한 나누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우 3번 나눠 먹기 너무 힘들어, 나는 번거로워서 못 먹겠어 이러신 분들은 점심 식후에 2알, 저녁 식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섭취하셔도 되겠네요. 약들약. 자, 이러한 오메가3 여름에 실온 보관을 해도 되나, 평소에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지 않니? 산패될 텐데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실험을 진행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기획부터 이런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한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한 수백만 원 들었고, 그리고 우리 참여한 인원이 6명 정도가 열심히 준비해서 실험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실험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국내 오메가3 업체 걸 한 가지 제품입니다. 같은 로트 번호의 같은 제품을 가지고 실험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온도를 30도, 35도로 설정을 한 이 온장고를 기준으로, 여름에 실내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 30도와 35도로 놓고 기간을 2주와 4주로 나눠서, 그리고 용기를 일반적인 이런 개별 포장과 병에다가 넣은 포장, 그리고 휴대용으로 이렇게 약 넣고 다니는 그 용기 있죠. 그 3가지를 다 넣고 실제로 변질이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안전한 건가, 아니면은 하루씩 먹는 그 약 용기에다가 그 넣고 다니는 게 과연 산패에 문제가 생기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조군까지 해서 14개의 시료를 검사를 맡겼네요. 결과를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검사 항목을 뭘 맡겼냐면은 EPA, DHA 합, 오메가3 함량이 잘 유지가 됐나, 그리고 초기 산패 수치인 산가와 과산화물가, 그러니까 초기의 산패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리고 후기 산패도 값인 아니시딘 값, 그리고 요걸 합쳐놓은 총산화가, 토톡스가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산패 값을 다 해봤습니다, 함량이랑.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메가3 함량은 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패도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산가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은 산가의 기준치가 3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모든 시료들이 다 검사 수치가 0에서 0.7 사이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정상 범위가 나왔다. 산패도 값이 대단히 정상 범위가 나왔고, 30도냐 35도냐, 2주 동안 30도를 유지하는 거랑 4주 동안 30도를 유지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그래프 양상도 보여지고, 35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져도 산패도가 살짝 올라갔고, 기간이 길어져도 산패도가 살짝 올라갔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쪽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상온 보관한 이 제품, 이 완제품 자체가 산패도 값이나 함량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거 대비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초기 산가인 가산화물가를 보면은 기준치가 5 이하가 정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이 1.4 나왔고요. 온도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 정상 범위가 나왔다. 30도에서 2주 보관한 거랑 4주 보관한 것까지 결과치가 거의 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별 포장이냐 이런 휴대용 약 케이스냐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특별히 확 튀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기준치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값이 나왔다. 그리고 아니시딘가, 후기 산가
오메가인데요. 요거는 경향성이 보이죠. 기준치가 22하고 대조군 아무데도 안 넣은 오메가3가 10.22가 나왔는데 보통 2주 동안 30도에서 보관한 거 대비 4주 보관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지고 2주간 35도에서 보관한 거 대비 35도에서 4주간 보관한 것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NEC 딩가 후기 상가는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온도가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갔고 그리고 기간이 길어져도 조금씩 올라갔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총 산악가를 한번 보자면은 대조군이 13 나왔거든요. 13인데 이거 대비 올라가긴 합니다. 온도가 높아져도 2주간 방치해두면 좀 올라가고 4주간 보관해도 5도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여주죠. 온도에 따라서 총 산악가가 좀 올라간다. 근데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NEC 딩가와 총 산악가 그러니까 후기 상가와 전체 상가는 모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살짝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 범위에 있었다. 실제로 35도에 4주간 방치한 오메가3 냄새를 다 맡아보니까 약간 오징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 같은데 하고 검사 맡겨보니까 검사상은 문제가 없었어요. 4주간 보관했던 패턴을 보면은 8주 동안 보관해도 35도에다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개별 포장이냐 또는 약병에 넣냐 휴대용 케이스에 넣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별히 수치가 확 변하는 건 없었다. 근데 전반적으로 휴대용 케이스가 막 들쭉날쭉했다라는 건 좀 볼 수가 있죠. 상가를 한번 볼까요? 휴대용 케이스가 상가는 튀는 게 없었고 근데 과산화물가는 이렇게 막 튀었죠. 그리고 후기 상가는 전반적으로 휴대용 케이스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총 산악가도 가장 높네요. 그럼에도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별 포장이나 약병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의 상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실온 35도 그러니까 되게 더운 온도에다가 계속해서 8주 동안 정도는 보관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 데이터 값으로는 35도 이상에다가 포장에 따라 상관없이 실온에다가 4주 이상 계속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집과 좀 다른 이유는 일단 습도가 여기는 일정했을 거고 집은 습도가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리고 습도가 상대적으로 이 온장고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에 대한 변이 통제가 일반 실온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온도가 일반적으로 35도 이상 꾸준하게 집 온도는 유지가 되지 않죠. 한낮에 확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 안에서 보관하는 게 이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몇 주 동안 노출되는 거는 거의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제가 예전에 실험했던 거 40도, 45도에다가도 며칠 동안 노출시켰을 때 산패 테스트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로 오는 것도 사실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정말 찜찜하시면 냉장 보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오메가3 실온에 보관해도 집안에다가 보관해도 문제될 건 없다. 약들약.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비타민C와 오메가3가 햇볕에 장기간 노출했을 때 과연 안전성이 유지가 되나 변질이 되나 안 되나를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습도와 온도와 산소에 노출시켰을 때 변질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실험은 해봤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햇볕도 얘가 취약할 수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3주 동안 비타민C 파우더 그리고 비타민C 정제 그리고 오메가3 캡슐을 햇볕에 직접 노출시켜가지고 3주 동안 노출시킨 게 과연 변질이 됐나 안 됐나 검사 기관에 의뢰를 맡겨봤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릴까 하고요. 우리가 통념상 비타민C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온도나 습도, 산소, 햇볕에 되게 취약하다, 변질될 수 있으니까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실험에서는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 온도도 문제 없었고 습도나 산소 모두 문제 없었거든요. 둘 다. 이번 햇볕은 어떨까? 햇볕은 자외선이 들어와서 그 자외선 자체가 물질의 분자 단위를 끊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될 것 같은데 실험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색깔 변한 거 없이 똑같네요.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덜 러붙네요. 연질 캡슐이라서 그런지.
냄새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변하거나 색깔이 그런 건 없고요. 크게 뭉침 현상도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비타민 C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비타민 C는 닥터스 베스트 요 제품 컬러 C,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산 비타민 C의 원료를 사용했고요. 좋은 비타민 C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C 정제인데 그 정제는 사정상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이라서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무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비타민 C를 검사 맡겨봤고요.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를 햇볕에 노출시켜 봤습니다. 자, 결과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포츠 리서치 대조군은 3패 검사를 해봤는데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기준으로 다 기준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 결과보다는 썩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차가 튀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준치 안에 들어왔고 유통기한도 많이 남은 제품인데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검사 햇볕에 노출시킨 오메가3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진짜 웃긴 건데 유통기한이 2026년까지입니다. 해보니까 산가 0.1, 과산화물가 3.6, 2차 산가 아니시딘가가 1.6, 총산화가가 8.84. 그러니까 이게 대조군보다 더 좋게 나왔죠. 이게 말로 안 되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그 예상과 달리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데 아무튼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비타민 C도 한번 볼게요. 비타민 C는 보통 이게 99.9%짜리 순수한 비타민 C 파우더이기 때문에 1g당 1000mg에 가까운 비타민 C가 검출이 돼야 됩니다. 해보니까 대조군은 998.58mg이 나왔어요. 1000mg당. 거의 99.9%에 육박하는 순도가 나온 것이죠. 변질 테스트 해본 비타민 C는 999.34, 더 높게 나왔고 오차 범위 내지만 아무튼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약품 정제 비타민 C를 보겠습니다. 대조군,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은 비타민 C는 g당 895.45m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주간 햇볕에 노출시킨 정제 비타민 C는 895.48mg 나왔어요. g당. 그러니까 거의 변질이 안 됐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왜 1000mg가 아니냐 999가 아니냐라고 하시면 알겠지만 g당으로 선출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이 정제가 1000mg을 넘습니다. 부영제랑 들어있어가지고 아무튼 대조군과의 비교 실험에서는 이 오메가3나 비타민C, 가루, 정제 모두 변질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햇볕에 안전하다. 우리가 지난 실험까지 종합해보면은 비타민C, 오메가3는 온도, 습도, 산소, 햇볕 모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오늘 영상은 바로 오메가3 부작용, 섭취를 중단해야 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4년 전, 5년 전에 다뤄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신 2023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메가3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단히 안전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몸이 어딘가 불편한데 계속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출혈의 양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게 오메가3의 부작용일 수 있는데 코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오메가3의 혈전을 조절해주는 그 혈전 생성을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또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이런 혈전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 중에서 또는 노인분들에게 가끔 발생합니다. 특히 그리고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끊어야 되겠죠. 또는 오메가3는 꼭 먹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으로 한번 바꿔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릴 오일 같은 걸로 바꾸거나 또는 조류 오메가3 같은 걸로 바꿔보거나 용량을 낮춰보셔도 보통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메가3의 부작용은 바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보통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도 가끔 뵀어요.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혈압이 떨어지는 오메가3 작용 때문입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작용이 있죠. 보통 일반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용인데 저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좀 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3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용량 섭취할 때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러지 반응은 보통 이런 피쉬 물고기 유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물고기, 고등어나 명태, 멸치 이런 거에서 보통 오메가3가 추출이 되는데 생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먹고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죠.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어딘가 막 붓거나 이런 게 생기시면은 오메가3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를 인지하시고, 간혹 가다가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더 심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메가3 종류를 바꿔보거나 식물성 조류율의 오메가3로 바꾸시면은 거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흔한 오메가3 부작용인데요. 위장장애죠. 설사나 이런 복통, 여기 명치 쪽이 딱 막히는 느낌, 위와 장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흔한 오메가3 부작용이다. 이럴 때는 섭취를 중단하시기보다는 보통 식사 도중에 먹어보거나 식사 직후에 먹거나 영양제를 여러 개 먹는다면은 오메가3만 단독으로 식후에 먹거나 이런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계속 불편하면은 함량이 낮은 걸로 바꿔서 한 2번으로 나눠서 먹는 그런 시도를 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간 수치를 간혹 높일 수 있는데 거의 드물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오메가3 대사가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그 외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오메가3 부작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논팩트,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은 여성 호르몬 수치를 변동을 줘서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는 걸 병원에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실과 다릅니다. 오메가3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바로 DHEA라는 여성 호르몬 전구체 성분과 오메가3의 그 불포화지방산 성분이 DHA를 착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걸 착각할 수가 있지? 말이 돼? 라고 싶었지만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봐도 나옵니다. 구글에서 오메가3 DHEA를 치면은 그게 들어있으니까 먹지마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대단히 황당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 오메가3를 먹으면 고지혈증이 심해진다. 사실일까요?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고지혈증 수치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유전자형 때문에 4분의 1 확률로 25% 확률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오메가3를 먹으면. 그러면은 오메가3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덩어리가 큰,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관의 내피로 들어가서 축적이 되고 혈관을 막는, 그러니까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작은 크기의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큰 크기의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이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LDL 콜레스테롤 두 개 중에서 큰 걸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 살이 찐다, 많이 먹으면 더 찐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오메가3는 일단은 기름 성분이긴 하지만 이게 크기가 요만큼 해봤자 1g 밖에 안 돼요. 1g 밖에 안 되고 불포화지방산이죠. 1g이면은 지방 기준으로 9kcal, 되게 소량입니다. 밥에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불포화지방산이라 오히려 지방대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을 빼줍니다. 뱃살 같은 거, 내장지방을 제거해주는 게 바로 이런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살을 빼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자료가 항상 갈려요. 어떤 자료에서는 전립선 암의 위험도를 높인다, 또는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 오메가3가.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의 세동, 그러니까 부정맥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건데 연구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반박하는 연구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고 부정맥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들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시면서 이런 부작용들 중에서 어지러움이나 출혈이나 간 수치를 높이거나 알러지 반응, 이런 거는 극소수입니다. 거의 못 받고 위장장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장장애는 이런 고밀도의 기름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직후나 식사 도중에 섭취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고 함량을 조절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약들약?
오메가3를 먹어도 효과 없다, 오메가3가 퇴출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져서 문의도 좀 많으세요. 7월 중순경에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협회에서 오메가3는 퇴출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진짜로 오메가3가 도움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의 순서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논문을 좀 요약해보고, 이걸 보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심장학회와 협회에서 동시에 같이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관상동맥 질환,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이 만성적인 사람 대상으로 오메가3를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써도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방하지 마라, 이런 가이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그 외의 질환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성인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만성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 한정 데이터이고요. 데이터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을 거라는 확신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문을 한번 볼게요. 이 논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2019년에 리듀스 이시라는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한 논문이 발표가 됐죠. 오메가3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자료였는데요.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던 게 이 리듀스 이시라는 논문이고요. 이걸 반박하는 논문이 202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스트렝스라는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논문인데요. 오메가3랑 옥수수 기름과 비교했을 때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이터가 없었다. 오히려 심방세동, 그러니까 부정맥을 유발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 리듀스잇과 스트렝스 둘 다 대단히 유명한 논문에 등재가 됐습니다. 리듀스잇은 가장 유명한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그리고 스트렝스는 자마지에 등재가 됐을 정도로 대단히 권위 있는 잘 설계된 논문인데,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심장학회와 심장협회가 86개의 RCT 연구,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상동맥 질환자 한정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오메가3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권위 있는 협회에서 조사하고 대규모 데이터들을 취합한 메타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된 이 논문 자료를 요약하자면은 생선기름, 그러니까 음식도 포함입니다. 생선기름, 오메가3, 비타민 C, D, E, 베타카로틴, 비타민 A죠. 칼슘, 이런 것들이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고,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 논문을 취합해서 그 경향성이 있나 없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 요약해보자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같이 많이 처방하는 나이아신이나 페노파이브레이트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같이 써도, 그리고 오메가3를 처방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지 않았다. 이런 고지혈증 계열의 의약품을 병용해서 써도 위험도를 낮추지 않는다. 이 의약품을 쓰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를 또 낸 거고요. 다만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이면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 중성지방이 150에서 450 사이이면서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하면서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는 오메가3를 처방할 수도 있다라는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건 오메가3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외에 이제 어떻게 처방해라 그런 가이드들이 쭉쭉쭉 나온 협회 자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들을 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이 논문 데이터는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의 한정된 가이드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나 그냥 예방하는 목적, 그리고 성인병이 있는 사람, 다양한 질환자들이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자 한정한 자료라는 겁니다. 자, 관상동맥 질환자에게 오메가3가 효과가 없다, 이 논문이 맞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 말고 뭐 퇴출해야 된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유산균을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서 정신건강협회에서 유산균을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해라라고 가이드를 냈다가 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유산균을 처방하지 마라고 다시 가이드를 바꿨어요. 그러면 유산균의 효능이 장 건강의 효능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 그리고 뭐 고지혈증 수치를 낮추는 뭐 그런 작용
작용들, 갱년기 수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들은 다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울증에 처방하지 말라라는 그냥 가이드만 나온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산균이 효과가 없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오메가3가 딱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논문이 무조건 맞다라고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메타 분석이 사실 논문 중에서 검증 수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임상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분석은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영양제는 논문으로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약품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약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없는 성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게 되게 쉬워요. 뭐 예를 들어 타이레놀 우리가 알죠. 타이레놀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외부 음식으로 들어오는 성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안 먹는 사람과 먹는 사람으로 정확히 나눠서 안 먹는 사람의 진통 효과랑 먹는 사람의 진통 효과를 명백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한다는 P값이 나온다는 건데 아무튼 명백하게 검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메가3를 음식으로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타민도 계속 먹고 있죠, 음식으로. 그래서 전혀 안 먹고 있는 사람과 보충제로 먹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식을 덜 먹는다, 뭐 생선을 덜 먹는다, 먹는다 이런 경향성만 볼 수가 있지 엄밀히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이 다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선 효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선 효과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갈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충제, 영양제는 논문이 제각각이다라는 걸 꼭 우리 머릿속에 주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의약품 관점으로 보면은 다 효과 없다라고 할 거예요. 의약품 기준으로 논문을 분석하면은 당연히 경향성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효과 없다. 이거는 전문가들, 특히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목적으로 부합하는 자료일 뿐이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보충제는 그 잣대를 들이미는 게 맞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의약품처럼 완벽하게 변이 통제를 못하는 이런 영양제 관련된 논문 데이터는 허점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에 발행된 스트렝스 오메가3 연구에 보면은 오메가3를 먹으면 심방세동, 그러니까 부정맥이 더 심해진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했죠. 2023년도에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진행한 17개의 연구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심지어 이 자료가 미국 심장학회에 등재가 된 논문인데 오히려 심방세동의 위험을 10% 감소시켰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2020년대에는 분명히 심방세동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또 왜 감소시킬까요? 이렇게 갈려요 맨날. 왜냐? 변인통제 오메가3를 안 먹고 덜 먹고 적당히 먹고 이걸 면밀히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구가 계속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에 준하는 기준의 논문 자료를 그냥 우리는 참고만 하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 이런 결과, 기사들, 논문들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경향성을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의약품 영역과 이런 건강기능식품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혼재해서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처방하는 관점과 영양제로 건강을 챙기는 보충해주는 예방 목적의 보충제의 영역은 전혀 다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메타 분석이라는 가장 신뢰성 높은 논문도 허점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제 한계, 이런 변인 통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메타 분석은 예를 들어서 오메가3가 퇴출된다. 그 논문 자료는 80여 개의 논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80개의 논문 중에서 한 10몇 개 정도, 15개 정도가 오메가3가 효과 없다라고 해서 확 튀는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60개가 고만고만하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나오면 이걸 통계적으로 섞어버리면은 효과가 없다 아니면 유의성이 없다, 통계적인 어떤 정합성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60몇 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나온 논문은 버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분석을 무조건 맹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먹고 섭취했던 그런 경험을 믿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연구했던 자료들의 경향성을 믿고요.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자. 저도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요. 의사분들,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경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후킹 요소가 잔뜩 들어가 있는 기사들은 제목을 뽑거든요. 효과 없다. 그럼 딱 보게 되죠. 아, 내가 먹었는데 효과 없네. 고약사가 먹으라고 했는데 효과가 없네. 아, 열받아 하면서 딱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보시면은 분명히 제목이 낚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이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도 내용을 잘 봐주시고 한 기사만 보지 마시고 여러 기사를 보시면은 내용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메가3는 아주 강력한 피드백을 보여주는 보충제이기 때문에 끊지 마세요. 이 기회로. 앞으로 10년 뒤, 길게는 3, 40년 뒤에 건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꾸준히 섭취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이고 이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병,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걸 먹어 말어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 가덕자님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야, 고약사 네가 먹으라고 했는데 심장병이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만성염증이 막 좋다고 했잖아 네가. 그런데 야, 이거 먹으니까 큰일 난다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보면서 흠칫 놀라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영양제 관련된 기사는 항상 100% 믿지 마시고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색해서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죠. 과연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병, 심방세동의 위험이 많이 높아지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애매한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알아는 두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럽의학청 EMA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그걸 주의사항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이나 오메가3를 먹고 나서 부정맥이 생기는 증상들이 있으면은 이걸 끊어라. 이런 주의사항 문구를 넣는다는 건데 유럽의학청에서는 EPA, DHA 합의 함량으로 하루에 4,000ml 이상을 먹게 되면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4,000ml는 일단은 함량이 한 알당 높은 게 1,000ml짜리잖아요. 대부분은 500에서 800ml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1,000ml짜리를 하루에 4알씩 오래 먹었을 때 해당되는 용량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거는 그 말이 맞았을 때의 기준이고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4,000ml 먹을 일도 별로 없고 4,000ml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반박되는 자료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메가3를 우리가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응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평소보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수도 있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잘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심장의 신호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보상 기전으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심장 박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나 심장의 신호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분들, 미네랄이 부족하신 분들,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심방, 그러니까 혈액이 들어오는 공간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을 수 있겠다. 좀 약간 비특이적으로 뛸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자연스러운 보상 기전일 수 있지만 그게 부정맥으로 갈 정도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아시고, 그런데 오메가3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사망률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그리고 사망률을 낮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정맥 증상이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메가3는 FDA에서 되게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이 자연스러운 보상 기전이고 이게 우리 어떤 병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은 절대 아닐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부정맥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식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과일에 있는 비타민, 곡식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그리고 생선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자연에서 유래한 기름, 비타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합성한 의약품과 달리 식품으로 섭취하는 이런 성분들은 보통 고용량을 섭취해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부정맥에 관련된 주의 문구가 어디서 나왔나를 보자면은 최근에 연구된 5개 정도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유럽의
의학청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 대표적인 연구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떤 연구냐면은 첫 번째가 2019년도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을 포함한 수십 개의 병원이 연합으로 오메가3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인 리듀스 잇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대단히 유명한 연구죠. 미국의 고지혈증 환자 1879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추적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률 20% 낮추고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 31% 낮추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 48%를 오메가3가 낮춘다. 그리고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낮춘다 라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 연구입니다. 혹자는 뭐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오메가3의 그 효능을 되게 입증한 연구인데 EPA 기준으로 하루에 4,000ml를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꾸준하게 먹게 되면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심방세동의 위험이 대조군 대비 늘었다라는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오메가3를 하루에 4g 이상 먹는 사람은 심방세동의 위험이 5.3% 정도가 발생했고 안 먹은 사람은 3.9%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부정맥이 생긴 거죠. 노화로 인해서든 뭐 외부 인자로 인해서. 그래서 1.4%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상대 위험이 대충 한 30% 정도 증가한 거긴 하지만 1점 몇 프로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스트렝스 연구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그 오메가3의 효과 없음을 주장하시는 그 교수가 진두지휘한 연구인데요. 이것도 대규모 연구입니다. 2020년도에 발표가 된 연구이고요. 13,000명의 전 세계의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EPA, DHA 함량 4,000ml 이상을 섭취하게 하고 오메가3가 과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거를 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오메가3를 먹어도 효과 없다 라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개선시키기는 한 연구도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메가3 무용론의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도 오메가3를 먹은 사람 4,000ml 이상 먹은 사람이 심방세동의 위험이 2.2% 높아졌고 오메가3를 안 먹은 사람은 1.3%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 차이이죠. 위험도가. 근데 상대 위험도는 69%가 높아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숫자는 거의 70%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1%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상대 위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에서 4g 이하에서는 심방세동의 위험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해서 4g 이하는 안전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EMA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청 거기에서 2021년에 4g 이상의 오메가3를 먹는 거는 심방세동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부정맥 환자들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도 넣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를 반박하는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2023년에 하버드의 공중보건대 연구진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오메가3를 먹으면 결론적으로 심방세동이 위험도가 낮춰진다. 그러니까 부정맥의 위험을 낮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심장학회 저널에서 발행이 됐고요. 오메가3를 자꾸 먹으면 심방세동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검증해 볼게 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검증을 한 겁니다. 총 54,700명을 대상으로 13년간의 그 추적 조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심방세동의 위험이 1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이건 왜 그럴까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건 계속 나올 거예요. 효과 있다, 없다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건데 전반적인 경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기로 했으니까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부정맥 환자는 오메가3 4,000ml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힌 건 잘 안 바뀌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가 부정맥 환자다 그러신 분들은 4,000ml 이하로 드시고요. 내가 부정맥 환자가 아니다. 그런데 4,000ml 이상 먹었을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그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잘 드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노파심이 말씀드리자면은 오메가3 하나를 먹었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쪼여오는 것 같고 막 여기가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이런 분이 분명히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경우는 높은 확률 아주 99.9% 높은 확률로 오메가3의 위장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위장장애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빈번한 편이거든요. 고용량을 먹게 되면 더 빈번한데 고용량 먹게 되면 명치가 답답해지거든요. 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위가
아파오고 막 쪼여오고 답답함이 느껴지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은 여기가 답답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4000ml 이하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메가3에 대해서 다 정리해봤는데요.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그네슘이나 다른 것들 보기 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친환약사 어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